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굿모닝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허현준입니다. 예, 대왕뚜껑님, 권중영님, 김혜생님, 황은영님, 주호성님, 프리덤 볼트님, 진민경님, 나무유목님, 유수정님, 하늘장수벌레님, 리안님, 둥이엄마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사자왕님도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보냈을 그날 연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는 문재인 일가의 비행,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는데요. 특히나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창호 씨 관련된 문제를 추적하다 보면 토리게임즈, 플래넷스 투자 자문사, K런 벤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수백억, 280억을 출자하고 당시 출자의 책임자 주영철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문재인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으로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딱 서창호 게이트가 떠오릅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네. 추석 연휴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게 제가 추석 명절에 가장 잘 보내는 거죠, 뭐. 근처에 어딘 다녀오시긴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향도 원래 본관은 용인이라 예. 용인 수지예요. 그래서 예. 수지가 지금 전부 아파트가 존이 돼서 거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손잡고 갔던 그런 고향이 아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의 서울 토백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고향이라 하는 것도 찾아갈 곳이 좀 딱히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을 또 드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송편 많이 드셨냐고요? 송편 조금 먹었습니다. 저는 선친 부모님 묘소 찾아뵙고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에 왔는데요. 그리고 또 월요일 방송, 월요일에는 이재명 관련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서창호 씨 관련된 토리게임즈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비리 커넥션,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는데 이 질문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사위 서창호 씨 그 토리게임즈에 입사를 언제 했고 이 토리게임즈에서 가서 어떤 일을 했나요? 자, 그 문제에 앞서서 예. 제가 왜 토리게임스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 서창호 씨와 관련돼서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돼서 타이스타젯과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타이스타젯에 그렇게 된 건 알겠어. 근데 왜 그 전까지 올라가야 돼? 예. 라고 이제 의혹을 가지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서창호, 문재인은 사위를 통해서 사위와 결혼한 게 2010년도인데 지금 2020년 아니면 2021년에 이혼한 것 같아요. 약 한 10년간 결혼을 했어요. 10년 내지 11년. 그 10년 내지 11년 동안 서창호와 관련된 모든 일이 다 미스테리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미스테리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검은 돈들이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타이스타젯과 토리게임스는 똑같이 평행 이론이다. 그러니까 타이스타제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토리게임스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토리게임스 말씀하셨는데 서창호와 지금 문다의 결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한 성당에서. 예. 그런데 증권회사에 다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것도 지금 추적 중인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다녔다라는 말만 있을 뿐 실제로 증권회사가 어딘지 예를 들자면 증권회사를 숨길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타이스타젯과 토리게임스는 이 사람들이 숨겼어요. 철저하게 숨겼어요. 아주 뭐 당시 곽상도 의원이 엄청나게 정말 그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밝혀내는데 밝혀내기 직전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토리나 타이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증권회사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경희대학교 로얄 패밀리잖아요. 예. 부부. 그러니까 장인 장모와 같은 학교에 나왔어요. 그러면 증권회사에 다녔다면 뭐 어떤 증권회사 다닌 게 뭘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권회사가 다 상장회사고 거의 예. 다 상장회사잖아요. 그런데 증권회사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증권회사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예, 네. 사위가 로스쿨 다니겠다고 했대요. 네. 그래서 몇 년간 생활비를 대줘요. 보통 로스쿨 다니고 싶다는 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로스쿨에. 그렇죠. 최소 한 3년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죠. 뭐 적게는 한 1, 2년이라도. 아.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학사에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 생활비를 대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토리게임스로 2016년도에 입사해요. 그러면 6년, 결혼한 지 6년 만이고, 그 전에 한 뭐 1, 2년이라도 이제 로스쿨을 공부를 한다고 빼면 증권회사에 한 뭐 많게는 2년, 3년 정도 다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로스쿨 다닌다고 하고 생활비를 받다가 생활비가 끊어져요. 우리는 지금 검찰은 계좌를 다 갖고 있어요. 계좌의 추적. 그러니까 이 문다혜한테 쭉 생활비를 대주다가 딱 끊긴 시점이 두 번인데 하나는 토리게임스 들어갈 때와 타이스타 들어갈 때 두 번이 끊겨요. 자, 그럼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죠. 2016년도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그만둬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게임스의 이름이 한번 바뀌고 NX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원래 2014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시작해서 2년 만에 지금 이 서창호를 뽑았고 그리고 2년 만에 서창호는 나갑니다. 예. 그렇군요. 자, 2016년에 입사를 해서 2018년도까지 근무를 했다고 알려진 토리게임즈의 서창호 씨 근무 이력.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창호 씨가 증권업체에서 일했는지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 문재인의 집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특히 문다혜 씨 관련된 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이유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당시에 서창호 씨가 입사할 당시 토리게임즈는 해마다 1억 원 안팎의 손실을 보면서 기업 신용 분석 평가 보고서에도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외부 차입금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회사였는데 2016년 2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되는 그 시점인데 대선 후보로 되는 그 시점에 이 토리게임즈 같은 아주 형편없는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납득은 잘 가진 않아요. 그렇죠. 자, 지금 고모 행정관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예. 신우석 그 행정관은 이름을 알죠? 신우석. 신우석. 조국혁신당.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예. 고모 행정관이 최근에 소환됐어요. 이유는 바로 토리게임스에 입사하는데 알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알선을 해줬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김대중 정권과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은 IT 붐을 일으켜요. 예. 김대중 정권이 IT 붐을 일으켜갖고 테헤란로에 그야말로 운동권들이 그냥 전부 다 눈먼 돈 가져가겠다 하고 테헤란로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IT 지능기금 뭐 해갖고 김대중이 굉장히 많이 그때 퍼주거든요. 예. 그래서 꽤 유명한 IT 업체들 중에는 저기가 많아요.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박스 그래갖고 왜 불법 공유하는 그런 회사, 불법 공유 그 프로그램, 그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그 대표가 막 쌍욕을 하고 뭐 사진 찍고 직원들을 그래갖고 고발당해서 지금 저기 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열린우리당에 무슨 지역구 얻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문재인이나 김대중에 어쨌든 뭐 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있었어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행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서실장 아들을 IT 업체에 취직시켜 주려고 했다면 이런 것보다 이런 지금 최소한 기업 신용 등급이 이건 뭐 이제 곧 망할. 저 솔직히 얘 보니까 CRU 현금 흐름 등급, 기업 등급 CCC 다 꼴찌예요. 다 꼴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확실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자금을 뭐 대출을 받거나 하지 못해요. 이런 등급이라면 그럼 이런 등급에 있는 회사에 왜 취직시켜 줬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서 씨가 들어간 이유 고작 2년. 타이스타jet도 2년밖에 없었어요. 또 이 회사도 2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자, 한번 재무 상태 한번 그 표를 한번 볼까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재무 상태 관련해서 월간조선에서 추적해서 보고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자, 그 자료부터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저 관련된 재무제표 상황 한번 간단한 재무제표 상태표 손익계산서부터 보여줬나요? 네네. 네. 지금 재무 상태를 기업 신용 분석 보고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 보고서에 2018년 12월 4일 작성된 겁니다. 보면 차입금과 미수금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감소하고 있어요. 즉 차입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그러니까 손실이냐 이익이냐는 마이너스를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다 2015년, 2016년, 2017년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마이너스예요. 다 손실을 계속 저렇게 누적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게 노란색 라인으로 보이시죠? 예. 네네. 자, 손익계산서도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2015년에 아니 앞서 얘기했던 앞에 위에 것 좀 보겠습니까? 예. 예. 금액으로 보면 1억 이상이 손실을 받고 구성비로 보면 단위가 2억 6천 300만 원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러면 그게 2015년이고 2016년에는 9,900만 원, 2017년에는 1억 6천 원, 계속 1억 이상, 1억 전후로 해서 계속 손실이 난 회사에 이런 토리게임즈에 입사를 한 셈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서창호 씨 논란이 제기될 당시에 토리게임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호 씨가 어떻게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래 증권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 우리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했고 취업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이력서를 보고 채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 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네요. 고모 행정관이 알선에서 취업을 하게 된 과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창호 씨 관련해서 토리게임즈 대표의 이런 공개적으로 취업 관련된 거나 취업 과정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는 거짓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네. 왜 다 거짓말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토리게임스에 다니고 있다라는, 다녔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예. 2018년 2월 1일자예요. 문 대통령 사위 회사는 토리게임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올린 프로필 보고 회사 측에서 연락을 해서 뽑았다. 자, 그런데 2016년도 TV조선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의 그 지금 직책이 사업 담당 팀장이에요. 기획 및 사업 담당 팀장. 즉, 이게 한 10명 정도 내외의 회사인데 그중에서 팀장이고 그러면 사업팀장, 기획 및 사업팀장이 하는 팀장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행정 업무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 업무. 자, 기업 및 사업 담당 팀장이 행정 업무를 해? 그런데 최근에 조선일보가 당시 토리게임스 관계자들한테 이 사람 무슨 일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또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오는 일 등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드렛 일을 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증권회사에 다녔던 경희대를 나온
경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많게는 한 4년 정도라고 치더라도 예. 동사무에서 서로 떼는 일을 맡길 사람을 기획 및 사업 담당 팀장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월급도 지금 조선일보에 따르면 230만 원을 줬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230만 원이면 뭐 솔직히 대졸 초임도 230만 원에 잘 안 가던 시절이에요. 네. 예. 근데 230만 원 그런 말이 돼요. 230만 원에 허드렛 일이라면 그 정도 서류 떼고 이 정도 일이라면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권회사에 다녔다는 사람을 굳이 게임 회사에서 취업 사이트에서 보고 골라?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 즈음에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전혀 몰랐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모두 다 거짓인 게 지금 고모 행정관을 소환했다라는 것에서 거짓인 게 드러난 거죠. 예. 자, 그러면 토리게임즈 관련된 저 회사명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리게임즈 이전 회사 이름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X 스튜디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양견 이름이 토리인데 그러면 토리게임즈로 사명이 바꾼 것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밝힌 건 이렇게 밝혔어요. 2017년도에 마가라 삼국지라는 게임을 출시를 해요. 네. 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출시 직전에 회사명을 바꿔야 된다. NX 스튜디오가 너무 어렵다 해갖고 사내에서 빨리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NX 게임스로 하려고 했더니 비슷한 이름이 있대요 이미. 예. 그래서 급히 토리 게임스라고 서 씨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 표현은 이거예요. 난 토리가 개 이름인지도 몰랐다. 급해서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순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2017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게 2017년 5월이에요. 네. 5월 되면서부터 약 한 2, 3개월은 완전히 정말 한의문 기사만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막 문정숙이가 김정숙이가 집에서 입는 그런 허접한 옷 입고 청와대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냈고, 그러니까 이 일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미화돼서 기사가 됐던 시절, 입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기사됐어요. 이렇게 반려견을 사랑하는 대통령 내외 해갖고 토리라는 이름도 엄청 나왔어요. 근데 서창호가 토리로 바꾸자니까 바로 토리로 바꿨다.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들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보통 회사명 같은 게 한번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네요. 허드렛 일을 맡겼는데 어쨌든 일은 허드렛 일을 맡기고 브레인이야. 하면 다 받아줘. 네. 이런 상태고. 자, 톨이라는 개는 굉장히 중요한 개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부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토리가 태국도 가요. 네. 태국에 이주하잖아요. 맞죠. 토리도 보내줘요. 네. 그래서 이 부부한테 토리가 그만큼 중요한. 행정관이 직접 모시고 갔다고 그러죠? 네, 행정관이 직접 개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예. 자, 토리게임즈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서 집중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토리게임즈는 서창호 씨가 입사하기 전에 전 상태에 보면 300만 원에 불과했던 외부 차입금이 입사 이후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즉,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서창호 씨가 입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 어디로부턴가 돈을 막 구해온다는 것이죠. 이 외부 차입금 중에 플래너스 투자자문이 토리게임즈에 8천만 원을 빌려줬고, 토리게임즈의 자금을 대여한 플래너스 투자자문 핵심 벤처캐피털 투자역 이 돈을 사실상 대출해줬던 그 핵심 투자역이 이후에 케이런 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 업체를 설립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 내용은? 자, 기본 내용은 뭐냐면 토리게임스는 사실상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 자산이 있고 막 해서 대출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에서 게임을 출시를 거의 안 했고 하나 했는데 나오자마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만 원 정도의 어떤 대출금이라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대출이든 돈을 꾸든 못하는 상황에서 서창호가 들어가자마자 9억이나 늘어나요. 9억이나 늘어나는데 그것을 대출해 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그 회사가 바로 어떤 회사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걸 다 대지 말고 딱 하나로 요약을 합시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요. 이 A라는 회사에 있던 실제로 이걸 빌려줬던 사람이 B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 자체는 사실 몇 억을 빌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 회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또 다른 회사가 어마어마한 지금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토리게임즈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자고요. 아까도 제가 의문을 드렸죠. 왜 하필이면 토리게임즈에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꽤 큰 중소기업 들 많은데 강소기업도 많고 IT 그러니까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알선해 주려고 한다면 DJ와 노무현한테 감사하고 사위 하나 이렇게 받아줄 그래도 솔창게 월급 줄 회사는 줄을 섰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리게임즈에 왜냐하면 토리게임즈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A라는 회사 K1 벤처스라는 회사 때문에 이 일이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리게임즈에 돈을 빌려준 업체가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고 여기에서 그 돈을 대준 핵심 투자 담당자가 새로운 펀드 운영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B 회사 이름은 K1 벤처스라는 회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K1 벤처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73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K1 벤처스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죠. 2년째 됐을 때 지금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정부 관료 및 벤처 투자업계에서도 야 무슨 이런 신생업체에 730억짜리 그런 일자리 창출 펀드의 운영사로 참 이 K1 벤처스를 선정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벤처 투자사예요. 그런데 자 지금 700억 원 정도의 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는 국가기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벤처 투자 쪽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 벤처 투자는 뭐죠? 중진공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이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회사들한테 기금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인데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회사에 두 군데를 선정해요. 포스코 기술투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K1 벤처스. 그런데 K1 벤처스가 이거를 하려면 봐요. 700억 원을 운영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자금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자금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700억을 국가 혈세야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이 돈 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거기서 낸 돈이야. 그 돈을 운영할 만한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못했어요. 어디 설립한 지 2년 됐는데. 수익을 낸 실적도 없고 돈을 뭐 대규모로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실력을 자금 운영을 끌어들일 실력도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없어요. 네. 없는 회사예요. 2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투자자문사는 투자를 하고 그것이 입증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회수가 제대로 됐고 안전성과 그다음에 투자의 이익성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응모조차도 못해요. 근데 응모해서 바로 700단위가 된 거예요. 733억을 7억 단위도 아니고 700억 단위. 예, 그렇죠. 자,
자, 한국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부터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도 민간 제한 분야 전체 투자금 450억 중 60%인 280억을 출자를 받아요. 이거 역시 한국벤처투자 쪽에 이제 출발한 거고, 이게 2016년이고 2017년이 아까 얘기했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모한 733억 규모고, 그러니까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요. 그런데 특혜만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장동이 또 떠올라. 대장동. 뭔가 특혜를 다 준 거야. 김만배한테 다 특혜를 주잖아요. 네. 자, 지금 K런 벤처스한테 어떤 특혜를 주냐 하면 바로 자금 운용과 관련돼서 우선 손실 충당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책임져야 되는. 그 회사, 지금 운용사가. 근데 그 조항이 있어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철저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 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려줘요. 이제 그럼 이 업체에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겁니까? 그 전까지 다 있어요. 그 전까지. 이게 2차 공모거든요. 일자리 창출 펀드 2호예요. 일자리 창출 펀드 1호를 뒤져봤더니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2호에 K런 벤처스에 이걸 몰아주면서 그 규정,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서창호 씨와 관련된 이 K런 벤처스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 공동운영사로 선정됐다고 지금 얘기를 드렸죠. 733억짜리 운영사로 공동운영사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벤처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한국벤처투자, 중진공 이 관련성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서창호 씨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이 작년 11월 16일에 한국벤처투자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시 전주지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왜 한국벤처투자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그 벤처 투자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겹쳐요. 두 가지가 겹친 게 첫 번째는 저기 때문이에요. 중진공 이사장. 그러니까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지금 타이 이스타젯의 태국 이주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 대상에 한국벤처투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토리 게임즈가 더 확실한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겹치거든요, 묘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벤처투자가 한 건 2018년이에요. 2018년 5월. 그러니까 아까 연구개발 734억 원은 2017년 12월이고, 그 다음에 한국 모태펀드는 2018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상직이 임명된 게 언제죠? 2018년 3월이에요. 예. 2개월 후에 한국 모태펀드로 해서 280억 원을 출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상직이 2개월이 겹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한국벤처투자를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됐죠. 토리게임스와 타이스타제. 예. 그런 게 하나는 그러니까 토리게임즈와 관련해서 K런 벤처스의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정도 출자를 해줬군요. 네네. 예,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수사망에 걸려든 하나의 이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앵커님, 말씀 끊어서 죄송. 검찰은 두 가지가 분리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하나는 태국 이주.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나왔는데, 하나는 토리게임즈와 관련된 부분을 엄청나게 수사가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11월 16일, 작년 11월 16일에 한국 벤처 투자를 압수수색했던 거. 사실 지금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하면서.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토리게임즈가 더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한국 벤처 투자가 태국 이주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지금 스타트업을 지금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빌려주는 회사예요. 그런데 돈을 알선해주는 회사. 그런데 태국 이주는 사실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한국벤처투자가. 실제로 중진공의 방콕 센터장이 부동산 업자를 소개해줘서 그 릴리하우스, 그러니까 초호화 주택에 가게 만들어준 거를 방콕 센터장이 도와준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를 했다는 건 뭐야? 토리게임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모 씨도 지금 고모 행정관 토리게임스에 입사한 고모 행정관도 지금 소환했죠. 그다음에 신우석 저 행정관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백원우 밑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퇴사에 관여했다고 지금 또 소환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토리게임스 퇴사에 관여했다. 아, 문재인 사위 서창호 씨가 토리게임즈에서 입사뿐만 아니라 퇴사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관여했다. 관여했다. 아, 그러면 토리게임즈 입사와 퇴사에 다 관여했다면 이 토리게임즈가 그냥 간단한 조그마한 잘 안 되는 업체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회사는 맞는데 예. 중요한 건 안 되는 회사에 돈을 투여해서 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안 되는 회사의 뒷 백그라운드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안 되는 회사가 있었던 사무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K런 벤처스를 만든 사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대여해줘, 돈도 대여해줘. 그럼 백그라운드 맞잖아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개발 1차리 창출 펀드 733억짜리의 펀드사로 K런 벤처스가 선정이 됐고 한국 벤처 투자가 이 K런 벤처스에 280억 정도를 출자를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좀 돌더군요. 기사에 보니까 K런 벤처스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한국 벤처 투자다. 이런 말이 돌던데 네. 왜 이런 말이 돌았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33억 규모의 운용을 하려면 네.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 자격이 되려면 6개월 이내로 300억을 모아와 하는 게 저기예요. 조건이었어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예. 그래서 K런 벤처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곳저곳에 이런 어떤 벤처와 관련돼서 국가 외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에서 돈을 한번 빌리려고 해봐요. 다 안 돼요, 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완전히 핀치에 몰렸거든요. 그런데 한국 벤처 투자가 내가 해줄게. 그리고 딱 해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곳에 투자를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예. 그쪽에서는 다 거절당했는데 한국 벤처 투자가 우리가 280억 투자해줄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K런 벤처스가 구사일생으로 운영사로 선정이 됐지만 끊어질 위기를 이어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는 거잖아요. 2017년 12월에 투자 펀드에 선정이 돼요. 네. 근데 6개월 이내로 300억을 마련해야 돼. 그 6개월 되는 시점이 바로 2018년 5월이에요. 이때 한국벤처투자가 천사처럼 나타나서 내가 280억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300억 조건에 딱 들어가서 733억 운용에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 한국 벤처 투자가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당시 한국 벤처 투자가 K런 벤처스의 이 거액의 출자 280억을 출자를 결정할 당시에 한국 벤처 투자 대표는 주영철 대표였습니다. 주영철이라는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주영철 대표는 당시에 대표이사이면서 동시에 출자심의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출자심의 의장을 맡았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주영철 대표가 K런 벤처스에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임명됐다고 지금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영철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IT 경력밖에 없어요. 컴퓨터 전공했어요. 컴퓨터 전공하고 뭐 그랬는데 경제보좌관이나 경제수석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네. 거시경제. 왜냐하면 물가가 어떻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보좌하는 사람이 경제보좌관이잖아요. 근데 나는 IT를 공부했어요. 라는 사람이 거시경제를 얘기할 수 있나요? 물가 잡는데 IT 기업, IT 공부한 사람이 물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보좌관이 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정말 어떤 특혜 내지는 이유가 있지 않냐면 뭔가 챙겨줘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지 있었구나. 않냐면 네. 주영철이를 갑자기 경제보좌관으로
그것도 733억, 말도 안 되는 그런 벤처 투자 회사에 딱 맡겨주고 그대로 청와대로 가버려.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라는 거죠. 그 이상하군요. 경제보좌관을 딱 청와대에서 산업 무슨 보좌관이나 뭐 통상보좌관은 그렇지만 산업 관련된 보좌관이나 미래 관련된 보좌관은 맡는 건 IT 분야니까 과기 분야나 많잖아요. 이해가 되네. 근데 경제보좌관을 맡겠다. 네. 그러면 경제보좌관은 상당히 이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보직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케이런 벤처스에 한국 벤처투자가 280억을 투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경제보좌관으로 맡겼을 때 네. 다른 많은 것들에도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핵심 그 주의가 되겠네요. 말이 경제보좌관이지 네. 사실 맡긴 건 이 사람한테 어쨌든 그걸 묻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물가 어떻게 잡아야 되니 묻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 비서관은 따로 있으니까 수석 비단 보좌관은 좀 다르겠죠. 이 경제가 그 경제가 아닌 거죠. 그들만의 경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경제, 그들의 이익 공동체를 위한 경제를 보좌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것을 맡아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익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 경제보좌관을 배치를 했다. 그런데 주영철 보좌관은 지난번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됐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흔히 말하는 친노 친문 그룹을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끌어들인다. 그 일 때 얘기했는데 2022년 12월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경기도 경기연구원장 원장으로 취임을 한 것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후에 친문 인사들이 뭐 경기도에 많이 들어갔다. 전해철부터 시작해서 네네. 들어갔다 나올 때 나온 이름이 이 주영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영철의 역할이 대단히 뭐랄까 이 겉으로 드러난 것 이 밑으로 드러난 게 밑으로 숨긴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래서 친문 그룹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 역할도 일정 부분의 집사 역할도 했을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짜 친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 가장 핵심은 우리가 케이런 벤처스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사단이 났을까? 그러니까 주영철은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돈 준 사람이고 지금 아무리 봐도 이 토리 게임스의 대표는 별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경력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타이스타젯의 대표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박석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핵심 인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영철이나 이런 사람 주영철 말고 아까 정 대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모 대표, 토리 게임스의 대표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타이스타젯의 대표처럼. 그 뒤가 중요하지. 이쪽은 이상직. 이쪽은 바로 케이런 벤처스의 대표. 케이런 벤처스의 대표 이름은 아직 그 김모 씨만 나와요. 네. 이 김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바로 김모 씨가 그야말로 친노 친문의 핵심 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의 핵심 라인에게 이 돈을 몰아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노 친문의 핵심이라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자, 우리들 병원 아시죠? 네. 우리들 병원이 그야말로 친노 중에 친노잖아요. 그 친노 중에 친노 김수경, 이상호 부부. 이 부부가 원장이고 하나는 출판사 대표. 이혼했지만 뭐 세기에 이혼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둘이 완전히 우리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녔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 나중에 문재인이 1,400억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출자를 해요. 아까 빌려줘요. 불가능한 액수예요. 우리들 병원이. 빌릴 수 있는 국책은행한테. 근데 그거를 1,400억을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바로 이 케이런 벤처스의 대표가 바로 우리들 병원 김수경과 함께 우리들 창업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의 핵심 인물이야. 바로 친노 친문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런 벤처스가 앞서 얘기했던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280억의 출자를 받았고
일자리 창출 펀드에서 733억 원의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됐다까지 얘기했습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가 주영철 대표가 있던 시절에 280억 정도를 K런벤처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경제보좌관 왔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K런벤처스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명의 공동대표가 있고 또 하나의 공동대표 투자력이 있더군요. 그 3명은 김진호, 김정현, 권정웅이라는 3사람이 인물이 있더군요. 자, 이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은 조사가 필요한데 물론 검찰은 이 3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과 연관된 인물이 제가 이야기한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김진호, 김정현, 권정웅 이 3사람 중에 있는데요. 자, K런벤처스는 이 우리들 병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일부 주셨는데 1,4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우리들 병원 고위 인사가 이 K런벤처스에 개입을 했다. 이 K런벤처스의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고 투자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우리들 병원은 엄청나게 많은 사실 계열사들이 있어요. 뭐 돈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병원이라기보단 온갖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노의 이권이 그냥 개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수경과 그 원장이 모 A 씨라는 좀 할머니라 그러면 그렇던데 그 고령의 그 여인과 함께 무슨 뭘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무슨 뭐 돈을 빌리고 뭐 하는 와중에서 이 A라는 여인에게 사기를 쳐요. 그래서 이 A라는 여인이 원래 친노인데 화가 나갖고 전화를 걸어갖고 청와대에 양정철 받고 뭐 거의 그 수준 전해철 받고 뭐 그 이전에 그 진짜 삼철과도 그렇게 친한 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진정시킨 게 누구냐면 윤규근 총경이에요. 그 청와대 파견. 어찌됐든 이런 사건들 등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들 병원은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 창업 투자예요. 우리들 창업 투자에 바로 K런벤처스의 지금 대표가 부사장으로 있었고 또 계열사의 위노바라는 우리들 병원 계열사의 또 부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과 완전히 밀착된 사람이다. 우리들 창업 투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투자에도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 K런벤처스가 간단한 회사가 아니네요.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진 과정부터 토리게임즈 서창호 씨와 관련된 인물이 K런벤처스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펀드에서 공동운영사로 선정되고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을 출자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 이 친노 친문그룹의 자금들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저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우리들 창업투자 여기에 핵심 관계자가 또 주요한 임원으로 K런벤처스에 참여하는 과정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이제 어차피 우리들 병원 나왔으니까 이 우리들 병원이 노무현 문재인 일가와 깊은 뭐 인연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왔었잖아요. 뭐 일부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뭐 유착이었죠, 유착. 당시에 친노,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 굉장히 유명한 병원 맞아요. 근데 언제 유명해졌나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허리가 아팠을 때 우리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게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생겨요. 강남 저 청담동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그 병원의 어떤 위세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수경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난리를 쳐요. 이게 우리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 대통령 내가 만들었어. 책도 뭐 내 친구 문재인, 뭐 내 친구 노무현, 뭐 이런 책도 지 출판사에서 만들고 친구라고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뭐 오지랖이랄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줄을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줄을 섰어요. 김수경한테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김수경이 그때 뭐를 했냐면 자 노무현 다음은 누구야? 이런
그러니까 차기는 누구야? 마치 자기가 점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돈도 대줄 수 있어, 뭐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위세를 떨쳐요. 그러니까 어떨 거예요? 친노 친문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그냥 줄을 다 맨날 문전성시를 이뤘지. 그렇군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송환희 님이 우리들 병원 검색하니 관련 있는 사람 딱 나오네요. 예, 우리들 병원 의견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유시민도 예전하고 여러 명이 관련에 나왔었죠. 문성근 이름도 나왔었고. 그런데 댓글 중에 많이 이제 우리들 병원 사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거나 과거에 이 우리들 병원 또는 우리들 리조트와 관련된 커넥션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저기다 좀 여러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 병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고 당시에 신한은행을 통해서 어떤 불법 대출인지를 조금 조명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읽어드리기도 하고 의견을 좀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들 병원 이 원장 이상우 원장 그다음에 우리들 김수경 네. 우리들 리조트 김수경 회장. 네. 그러니까 이상우 원장은 뭐 의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뭐 허리 수술 집도했다 그렇게 네.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네네. 김수경 회장은 이상우 원장의 전처여서 그게 이제 사실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갑자기 좀 연예 매체처럼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예. 아까 제가 세기의 이혼이라고 했잖아요. 세계. 예, 세기의 이혼이었어요. 그야말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호 원장이 해외에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런데 네. 그걸 이 김수경 회장이 경호원들을 동원을 해서 예. 덮쳐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그 리조트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던 이상호 원장의 경호원들과 한판 정말 외국에서 활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조선일보의 한 면으로 다 실려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서로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어쨌든 서로 이제 끝에 이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사생활이니까 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김수경과 이혼 이후로도 김수경과 이상호는 온갖 그 친문과 친노들의 하나의 아지트가 돼요. 저는 1,400억도 그러니까 그 우리들 병원 때문이었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과 관련된 이 검은 돈들이 하도 흐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병원이 만약에 그 1,400억이 우리들 병원을 위한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막 그 불법으로 당시에 이 산업은행 총재가 막 맨날 한 몇 년을 불려가서 맨날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꿋꿋하게 버텨내거든요. 이동걸인가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버티면서 우리들 병원에 1,400억을 해줄 이유가 뭐였을까? 라는 것. 그렇군요. 자기의 직위와 명성과 명예와 이 모든 거를 걸고 해주거든요. 예, 여기 의견을 주신 분 중에 국고 손실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네요. 예. 국고 손실이 걸리면 아까 몇 배로 더 그걸 환수해야 된다 의견을 주신 분도 있네요. 자, 우리들 병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금도 그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있습니다. 당시에 한 언론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1,000억 원의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이상우 원장은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병원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경찰 수사가 잇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주장도 나온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1,400억 불법 대출 의혹에 특혜 대출 의혹이다. 그런데 이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윗선의 수사로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 경찰은 산업은행 특혜 대출에 대해서 당시에 내사를 벌였는데요. 그 내용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사건을 살펴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권인선 사태 당시 경찰총경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입니다. 여기서 다시
윤규근 총경이 나오네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자, 윤규근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청와대에서 일한 것 중에 하나가 친노 친문 교통 정리예요. 자, 청와대에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노 우리가 공신인데 내지는 내가 친문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이런 식의 그 흐름을 윤규근은 완전히 친노 중에 친노였나 봐요. 예. 전부 알아. 막 백원우부터 뭐 해갖고 백원우를 형이라고 부르고 뭐 양정철 뭐 무슨 철들 막 서로 호영호재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 병원과 옥신각신하면서 신한은행하고 위조 직인 뭐 이 문제로 다투던 A 씨의 전화를 누가 계속 받냐? 윤규근이 받아갖고 아유 하면서 직접 알아요. 그 A 씨를 너무 잘 아는 사이야. 뭐 A 씨가 야 윤규근 너 일 똑바로 못해? 왜 양정철한테 내 말 안 전해? 그럼 아니 내 알잖아요. 뭐 하면서 이렇게 다 살궂게 하던 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 병원과 관련돼서의 모든 내사 문제 이렇게 친문들의 비위나 핵심이나 혹은 그들이 무엇인가 함께 획책했던 것들에 대한 경찰 수사 이건 누가 맡겠어요? 윤규근이. 전부 다 그거를 어떤 상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파악해서 보고를 했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다혜 가족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었죠. 태국 거주 문다혜 가족이 태국 거주 당시에 윤규근 총장의 아내가 인근 국가에서 문다혜 씨 가족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당시에 제기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규근 부인 얘기죠? 예. 예. 자, 윤규근 부인은 경찰입니다. 경찰 부부예요. 그런데 이 경찰도 육지 경찰 있고 해양 경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윤규근 부인이 육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그냥 경찰이에요. 해양 경찰이 아니고. 그런데 해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나가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는 뭐예요? 저기잖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나서 대만 해협 지나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해양 경찰이 파견을 해요. 해경이 늘 파견되는 자리야. 그런데 하필이면 문다혜 일가가 이주를 하는 바로 그때 이 윤규근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파견 근무를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육지 경찰이 가느냐? 그때도 파격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때도 이 자격이 안 된다. 해양만이 아니라 영사에 파견 근무할 자격이 여러 가지 딴 이유도 안 된다라는 뒷말이 나왔지만 그대로 찍어 눌러갖고 이 사람을 말레이시아 영사로 가요. 그러면 왜 말레이시아 영사로 가? 저기 태국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내지라고 할 텐데 이게 원래 순번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순번도 있고 그런데 보직 변경이라는 것도 다 순서대로 하죠. 그럼요. 여기서 만약에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바꾼다? 그것도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쪽의 영사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스펙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국가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해협 통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영사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네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군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찰들끼리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은 바로 태국에 간 이 문다혜 일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윤규근이 그런 역할을 늘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윤규근이 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규근이 부인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태국 일가가 지금 정착하는데 어떤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가까운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쭉 약 50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서창호 씨와 관련된 토리게임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K런 벤처스의 돈이 출자되고 모아지는 과정, 한국 벤처투자가 출자를 하는 과정, 한국 벤처투자 대표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들 병원과의 관련성, 우리들 병원이 이 K런 벤처스에 또 출자하고 고위 임원으로 가는 과정, 하나의 큰 커넥션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토리게임즈라는 작은 업체에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서창호 씨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거대한 733억 원짜리 펀드로 구성되고 거기에 280억이 출자되는 거대한 커렉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 큰 지금 서창호 씨 관련된 지금 일련의 사건 중에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타이스타젯과 토리게임스를 총괄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총괄해서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다. 네. 바로 총괄해서 그 경제 이익 공동체 그러니까 딸과 지금 대통령이 이 딸의 일가를 어떻게든 뭐 자기 이익을 훨씬 더 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그대로 남용한 그 정황이 둘이 연결돼 있다. 분리된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전주지검이 지금 한국벤처투자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고모 행정관과 신우석 행정관의 입사와 퇴사 문제까지 함께 소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문재인과 문다의 부부 간의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그 망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걸려들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물론 이게 이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문다의 일가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온갖 권한을 남용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문다의 문재인 일가가 검은 돈을 그러니까 친문의 전체 검은 돈과 그러니까 그 맥을 같이 해서 이 돈의 흐름을 문다의 일가를 통해서 상당히 주도를 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상 그 흐름을 지금 전주지검이 찾아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평행이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토리게임즈와 지금 이 타이스타젯을 계속 연관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토리게임즈와 타이스타젯의 유사점, 이 사건의나 구성이나 이런 데 유사점은 어떤 유사점이 있는 건가요? 뭐냐면 서 씨가 딱 2년씩 근무하고 그 네. 2년은 하나의 어떤 껍데기예요. 둘 다 서 씨는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회사들은 망해요. 왜 들어가자마자 망할까? 들어가서 이쪽도 거의 이 입사 이후에 뭘 마가라 삼국지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마가라 삼국지도 다 뒤져봤더니 아주 형편무인지경의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시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예를 들어 그건 뭐 포장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스타젯도 마찬가지예요. 입사하자마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먹어. 69억의 자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팔 수 있는 자산들, 컴퓨터, 무슨 책상 예를 들어서 그리고 1억 원이 현금이야. 그런데 서 씨가 입사하자마자 69억 중 53억을 다 팔아요. 그걸 현금화해. 그리고 다 판매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53억이 없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회사는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공기를 들인다든지 또는 뭐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이 있으면 다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현금화한 다음에 판매관리비라는 이름으로 그 돈이 다 사라져버려요. 판매관리비는 실제로 영업이익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매출과. 근데 판매관리비는 뭐야? 컨설팅비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컨설팅비 같은 그 컨설팅의 회사가 뭐죠? 이 이상직의 아들이 한다는 홀딩스, 이스타 홀딩스가 업종이 컨설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컨설팅비로 다 썼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돈을 빼돌린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타이스타젯도 사실은 서 씨를 잠깐 써먹고 버리는 회사였고 이것도 역시 거의 비슷하다. 중요한 건 서 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뒷배경에 있는 곳에 돈의 흐름을 쫙 몰아주고 토리게임즈도 사라졌다. 결국은 서 씨를 이용했다? 아니 서 씨가 이용당했다? 뭐 어찌됐든 서 씨를 통해서 양쪽 회사가 모두 다 검은 돈들이 흘러들어가고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약간 일부 형식으로 서창호 씨 관련된 토리게임즈로 시작된 거대한 커넥션 부분을 먼저 다뤄봤는데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